오늘도 풀옵션으로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노입니다. 게임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0년 공개 이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대했던 캡콤의 프래그마타. 오늘은 기종별 성능을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PC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5060 Ti를 제외한 모든 모델을 4K 예상도, 텍스처 3GB, 머리카락 최고, 그 외에 풀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적화, 생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자, 먼저 최상위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RTX 5090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DLAA 기준으로 평균 80프레임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해줬습니다. DLAA답게 네이티브 화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프레임 손실을 최소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컷신은 물론이고 인게임 화면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선명도를 보여줍니다. 윤곽선이 또렷하고 텍스처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살아있습니다. 특히 다이애나가 낙서해놓은 슈트 디테일, 그 장면에서는 저도 잠깐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해상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안티-엘레이싱 처리와 디테일 표현이 굉장히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DLSS 퀄리티 모드로 넘어가면 이제는 프레임이 또 다른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120프레임 고정에 가까운 수준이며 텍스처 3GB 설정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프레임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5090 DLSS 퀄리티 모드에서는 체감상 거의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프레임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살짝 흔들렸다가 바로 복구되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GPU 로드율입니다. 80에서 90%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이 말은 곧 발열과 소음 관리가 굉장히 여유롭다는 의미죠. 실제로 테스트 환경에서도 팬 소음이 크게 올라오지 않았고 고사양 4K 환경임에도 정숙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RTX 5070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고 느껴졌던 모델입니다. 2월 10일 기준으로 아직 8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물론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충분히 추천할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DLSS 퀄리티 모드 기준으로 4K 풀옵션 환경에서 대부분 70프레임 이상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4K 환경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컷인 장면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짧은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는 구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끊긴다거나 플레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잠깐 흔들렸다가 바로 복구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참고로 5060 Ti 모델을 제외한 모든 테스트는 텍스처 품질 3GB 설정이고요. 만약 텍스처를 2GB 이하로 낮추면 컷신 장면에서도 급격한 프레임 드랍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옵션 타입을 아주 조금만 해도 안정성은 확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DLSS 퍼포먼스 모드로 넘어가면 이제 프레임이 확 올라갑니다. 평균 90프레임 이상, 체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난 인왕편에서도 느꼈지만 엔비디아 업스케일링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표현이나 미세한 디테일에서 퀄리티 모드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금 더 부드럽게 즐기고 싶다면 퍼포먼스 모드, 화질을 조금 더 챙기고 싶다면 퀄리티 모드, 선택지도 명확하죠. 자, 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모델입니다. RTX 5060 Ti 8GB 버전입니다. 다른 모델들의 비디오 램 사용량을 보니까 이거 8GB도 4K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했다 입니다. 이번 프래그마타의 경우 옵션만 잘 맞춰주면 8GB 모델에서도 충분히 4K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기본 상옵 설정으로 텍스처 2GB 기준으로 4K DLSS 퍼포먼스 모드에서 50프레임 이상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컷신 장면에서 살짝 프레임 드랍은 있었지만 급격하게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었고 금방 다시 복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K 환경을 사용 중이신 분들께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QHD 환경입니다. QHD 상업 기준 약 100프레임 정도로 정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4K에서 QHD로 해상도를 낮췄음에도 다른 게임들처럼 화질이 크게 무너지는 느낌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해상도를 낮추면 윤곽선이 흐릿해지거나 디테일이 뭉개지는 느낌이 바로 체감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이질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텍스처 표현이나 선명도 유지가 꽤 잘 되어 있었고 플레이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될 요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그래픽카드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자체의 최적화가 상당히 잘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AMD입니다. AMD의 RX 9070 XT, 흔히 말하는 깡 성능이 좋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번 테스트에서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텍스처 3GB 4K 풀옵션 네이티브 기준으로 60프레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RTX 5090처럼 완벽하게 60프레임을 철벽 방어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컷신을 제외한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도 대부분 6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최적화 잘 된 게임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60프레임 완벽 방어 아니면 아쉽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특히 4K 환경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프레임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텐데요. 그래서 FSR 퀄리티 모드도 테스트해봤습니다. 현재 적용된 버전은 FSR 3.1 버전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테스트 전에는 조금 걱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DLSS 4.5가 나오면서 업스케일링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화질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었습니다. 단순히 봐줄만 하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플레이하면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선명도였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100프레임 이상 나옵니다. 체감이 확실히 다르더군요. 화질과 프레임을 동시에 가져가면서도 부드러움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제가 FSR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머리카락 표현에서 특유의 뭉개짐, 번지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인물 클로즈업 장면에서 그 차이가 은근히 거슬렸거든요. 그런데 프래그마타에서는 그 뭉개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유지되고 디테일이 무너지는 느낌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번 프래그마타에서는 AMD 쪽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2 버전입니다. 옵션 설정은 따로 없고요. 그래픽 세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픽 퀄리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기종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특히 머리카락 표현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디테일이나 선명도 면에서는 PC나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와는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환경에서 플레이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휴대모드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프레임 드랍도 심하지 않고 플레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끊기는 구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해상도 업스킬링 흔적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빠른 진행과 화면 연출 덕분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침대에 누워서 한다? 혹은 이동 중에 한다? 그 만족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사양 PC나 콘솔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휴대용 기기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래픽 최우선 유저라면 아쉬울 수 있지만 휴대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인왕3 때도 꽤 강하게 추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강하게 추천하게 되네요. 처음 실행했을 때는 그래픽 옵션에 아무 설정이 없어서 설마 기본 세팅이 프레임 위주 세팅인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옵션이 없으면 타협 세팅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데 막상 플레이 해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화질, 프레임 둘 다 잡고 나왔습니다. 체감 성능은 5070의 4K 환경 정도로 느껴졌고 해상도, 선명도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레임이 정말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인데요. 숫자상의 최고 프레임보다도
흔들림이 적다는 게 체감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듀얼센스. 이건 PC에서는 완전히 대체하기 힘든 영역이죠. 트리거 압력감, 섬세한 진동 피드백, 패드에서 직접 전달되는 효과감까지. 이게 쌓이니까 몰입감이 확실히 다르더군요. 단순히 프레임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잘 다듬어진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GPU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4K급 체감을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뽑아주는 플랫폼을 찾는다면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옵션 고민도 필요 없고 켜자마자 바로 안정적인 4K 체감. 이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죠. 네, 이번에도 또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전도사가 되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직접 돌려보고 나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프레그마타에서는 PS5 프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레그마타 기종별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최적화가 아주 잘 된 게임이다. 8GB 모델에서도 4K가 가능했고 RX 9070 XT는 네이티브 60프레임을 보여줬고 RTX 5070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는 옵션 조정 없이도 화질과 프레임을 모두 잡은 완성형 세팅이었습니다. GPU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지금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존별 비교, 실사용 위주의 테스트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분들께 게임 증정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다음에 비교해봤으면 하는 게임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 우선으로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풀업으로 돌려봤습니다의 도우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